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수 변호사님이 개인 파상관제 절차 이론과 실무 10번째 시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 소송의 취급, 요 채권자 취소송의 취급에 대해서 세 번째 편입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8번까지 했고요. 9번 파상관제인이 상대방의 소송 수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 취소송에 관하여 상대방의 수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상관제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송의 소송 상태가 파상관제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파상관제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개해야지만 종래의 소송 상태가 관제인에게 불리하여 오히려 파상관제인이 부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대방의 수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상대방도 소송 수개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수법원은 파상관제인이 소송 절차를 수개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속행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들 근거로 파상관제인이 수개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개를 거부하고 부인 소송을 새로 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관제인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 확장, 유추 적용. 이 채권자 취소송은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관제인이 수개를 하고 소송 수개 중단하고 소송 수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 대의 소송은 어떤가?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도 채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죠. 채권자가 소송 당사자죠.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소송이 채권자 대의 소송이죠. 이거는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파상관제인이 원고 측을 수개할 수 있다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명백하게 대법원도 채권자 대의 소송도 그 목적이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에 그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당연히 중단되고 파상관제인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3년 판례가. 자, 그 다음에 배당이의 소송의 수개 가부. 채무자의 물건,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제 배당표가 짜여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파산 선고가 되기 전에 배당 이의 소송을 채권자끼리 벌일 수가 있죠. 일반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를 상대로,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 파산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가장소송이라든가 가장양도라든가 가장채무라는 이유로, 아니면 허위표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아니면 사행이다 라고 해서 그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배당이의 소송을 수개할 수 있을지가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박문길 변호사님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됐죠. 2018년인가 그때. 배당이의 소송을 수개할 필요가 없다. 부정설. 이 대법원 판례가 이제 부정설로 규결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긍정설도 있었어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배당이소, 이거 우리가 관제인 할 때 이런 소송이 좀 있었거든요. 수개 가능하다.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죠.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 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 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상관제인에게 속한다. 채무자회생법 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347조 제1항에 따라 파상관제인이 이를 수개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수개를 하지 말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또 방앗간이 있습니다. 기름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기름을 짜려고 있고 B라는 사람이 기름을 짜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사정에 의해서 그 방앗간 집이 이제 파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슨 재산이 동결되고 그 범위 내에서 A도 못 갖고 가고 B도 못 갖고 가고 당연히 이제 파산관제인이 개입을 해서 그 기름을 나눠주는데 그 전에는 이제 A가 내가 먼저 왔으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냈으니까 나는 한 마를 가져가겠다. B는 내가 늦게 왔어도 내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내니까 내가 한 마를 가져가겠다.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공평하게 그 기름집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은 그 A하고 B가 서로 싸워봤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기름은 그냥 10말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할 수도 없죠. 관제인이 와서 골고루 국가에다 세금도 내고 다른 채권자들 다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파산재단, 기름집 안에 있는 10말의 기름을 놓고 보면 증감이 없죠. 10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서로 가져가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 A가 이겨봐야 A가 2말 내고 B가 제로가 돼봐야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파산재단의 증식에 영향이 증감에 변동이 없는데 너네들끼리 싸워봐야 그거 다 파산관제인이 배당을 하는데 미련한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제시 한번
아또